나이가 들수록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힘이 빠질까요?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거나 무거운 쇼핑백을 들기 어려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걸 방치하면 단순히 기운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잃고 심하면 죽음까지 부르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근육 감소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란 두세 개씩 매일 드시는 분도 고기 반찬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시는 분도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와 활용이었습니다. 6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의 단백질 소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잘못된 음식 조합 때문에 오히려 흡수를 방해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근육과 단백질의 진실을 모르고 그냥 두면 앞으로의 5년, 10년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게 되며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면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걷는 게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댓글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란 두세 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고기 반찬을 빠뜨리지 않으셨고 저녁에도 생선이나 두부를 꼭 올리셨죠. 그런데도 오르막길은커녕 평지를 걷는 것도 벅차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근육량 측정에서는 또래 평균보다 20%나 낮게 나왔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데 왜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흡수와 활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60세가 지나면 소화 효소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르신의 경우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서 불과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셨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고 시장을 다니실 수 있게 되었고 계단도 숨차지 않게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시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근육을 되살리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빼앗는 위험 요소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흡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와 위산이 줄어들어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소화율은 40%에서 50% 수준입니다. 74세 김정호님은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저녁에 고기 반찬을 꼭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중 단백질 수치가 낮아서 항상 피곤했죠. 알고 보니 위산 부족으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고 식사와 함께 효소를 돕는 채소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기만 고집하면 소화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먹을 때 흡수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근육 감소 속도입니다. 근육은 30대부터 해마다 1%씩 감소합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세가 되면 근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69세 이순자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져서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15%나 낮았습니다. 그동안 체중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지방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근육량을 점검하고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1.2g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체중이 늘었다고 근육이 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신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잘못된 음식 조합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시금치 속 수산이 칼슘 흡수를 40%나 떨어뜨립니다. 70세 박영수님은 평소 건강식을 선호하셔서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 드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근육과 뼈 건강이 동시에 악화된 거죠. 두부는 미역이나 버섯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도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아연과 철분 흡수를 막아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거든요. 여러분은 밥 먹고 커피 바로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운동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국 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근육 합성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75세 최영자님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어요. 알고 보니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근육이 오히려 더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운동 전후로 단백질을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재료 없는 건축이 불가능하듯이 단백질 없는 운동은 소용이 없거든요. 혹시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체력이 오히려 떨어진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낙상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작은 상처도 회복이 늦어집니다. 노인 낙상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낙상으로 골절되면 기대 수명이 10년이나 줄어듭니다. 77세 김옥수님은 거실에서 조그만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더뎌서 몇 달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셨죠. 그 사이에 근육이 더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근육을 지켜야만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뼈만 튼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근육이 뼈를 보호하고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요즘 균형이 잘 안 잡히고 자꾸 비틀거린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이렇게 근육을 잃게 만드는 5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생활 속 비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새우입니다. 건새우 한 줌은 달걀 3개와 맞먹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칼슘과 아연이 농축되어 있어서 근육 합성을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데 정작 우린 건새우는 버리시죠? 그 안에 진짜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다만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높아지니까 살짝 볶거나 무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반찬에 한 줌 정도를 꾸준히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은 국물 내는 재료로만 쓰고 건더기는 버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풀려서 소화가 매우 잘 됩니다. 일반 생선보다 흡수율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의 약해진 소화 기능에 딱 맞는 식품이죠.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을 많이 하면 효과가 줄어드니까 아침 국이나 죽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 황태를 해장용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높아서 근육 합성 효율이 뛰어납니다. 특히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혈류를 개선해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짜게 졸인 콩 반찬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검은 콩밥이나 두유, 살짝 졸인 콩조림 등으로 매일 소량씩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콩을 단순히 밑반찬 정도로만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네 번째는 식사 직후 습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피나 짠 음식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철분과 아연 흡수도 떨어뜨려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식사 후 커피는 최소 1시간 뒤로 미뤄주세요. 그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식사 후 바로 커피 드시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2주 식단 플랜입니다. 첫 주는 소화 기능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둘째 주부터는 근육 합성 가속화에 집중합니다. 무리해서 시작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검은 콩밥, 저녁에는 건새우 반찬을 기본으로 돌려가며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화를 돕는 발효식품과의 조합입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생긴 효소가 두부의 단백질을 더 잘 흡수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맵거나 짜면 위에 부담을 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물 섭취량 조절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 30분 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되 식사 중에는 입만 촉촉하게 할 정도로만 드세요. 식사 후 1시간 뒤에 다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소화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단백질 흡수를 높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익숙해지면 음식 맛도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렇게 식탁 위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시면 근육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육 감소의 무서운 현실과 그 명쾌한 해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계란이나 고기를 많이 먹기만 하면 근육이 늘어날 거라는 것이었고, 올바른 관리법은 흡수와 조합을 통해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버거워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지죠. 더 나아가서는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숨차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고 장을 보러 가서도 무거운 쇼핑백을 혼자 들고 올 수 있죠. 무엇보다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 걱정 없이 어디든 자신 있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향상되어서 감기 같은 잔병치레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미래를 원하시는지는 분명하시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건새우 한 줌을 올려보는 겁니다. 볶아도 좋고 무침을 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점심에는 검은 콩을 넣은 밥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3일만 연결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근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활용하셔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커피는 1시간 뒤로 미루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단백질 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70대 후반에도 근육량을 늘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두고 점점 약해지는 몸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달라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또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나만의 건강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